경호실 국정조사 거부를 보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다른 몇 분 간부들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분통이 터진다.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 보안상 이유로 국정조사 거부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강남 아줌마에 불과한 최순실이 관저 등 청와대를 휘젓고 다녔는데 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느냐?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에 출몰하는 오소리가 몇 마리인지도 다 체크한다. 그런데 최순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전직 경호원 출신들로 치욕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 제가 질의한 것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활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몸단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외 일정이 없으면 그냥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무용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가에 맞게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바로 출동 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세월호 터질 때도 나중에서야 미용사를 불렀고 북핵 실험이 있었는데도 총리는 30분 만에 소집하는데 대통령은 3시간 만에 소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또 머리나 몸단장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전 의무실장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대통령한테 매일 혈압이나 체온 같은 걸 재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럼 보통 몇 시에 했습니까? 뭐 부르실 때 같습니다. 예? 부르실 때 같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아니 체온이나 혈압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활동하기 전에 잰 혈압이나 체온이랑 오후에 몸 활동을 많이 하고 혈압이나 체온이랑 그 두 개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변화하는 병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주 그러면 체크해서 고정적으로 보는 의미가 체크하지 별로 않았다 없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오지 마라 그랬겠죠. 매일매일 와도 매일매일 불편하니까 몸단장도 안 하고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김장수 실장, 김장수 중위님 아까 보니까 10시 30분에 4차 핵실험 때 NSC 상임위는 12시에 있었어요.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잖아요.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1시 반 회의에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상임위 회의 참석자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자 거의 똑같잖아요. NSC 상임위원회에 들어간 인원은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준비는 상임위 하면 다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3시간 반이나 걸려서 그죠? 3시간이나 걸려서 회의 나온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상임위는 바로 1시간 반 뒤에 소집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통령만 오면 내용적으로는 NSC 회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30분마다 NSC 회의를 주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영함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그거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안보실장님 그것도 몰라요? 아니 누가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아니 없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예. 통영함이 출동하는 거를 10시, 11시에 예. 긴급 지원 지시를 했고 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출동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통영함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방위사업청 해군참모총장 황기철이 당시에 세월호 구조지원본부장이었어요. 그잖아 맞죠? 해군 측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 아닙니까? 해군 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서 참모총장을 출동하라고 했어요. 그죠?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다 구해라. 샅샅이 수색해서 다 구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 지원본부장을 임명을 했고 황기철 총장은 이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우겠다 해서 이 통영함 출동을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명령을 해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했는데 이걸 못 가게 막은 게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지시였어요? 그런 지시 일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영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를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한테 그때 보고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께 보고할 감도 아니고요. 그 해군 참모총장이 알아서 출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시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해군 참모총장은 간다고 이렇게 각서까지 출동 합의 각서까지 다 썼는데 구조 참가한다고. 이걸 누가 막았어요? 누가 지시했어요? 해군 총장이 지시했겠죠, 그건요. 제가 안보실장이 몰라요? 안보실장이 통영함이 누가 가라 그러니까 말았으니까 저는 세월호 불상사, 세월호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이 안보실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안보 개념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포괄적 안보로 다 바꿨어요. 대북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량 재난이 일어나도 이걸 안보적 상황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해경 역량만으로, 해경 자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했을 때 안보실장은 해경 말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는지 다 고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통영함뿐만 아니라 해군의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SSU, UDT-CL 같은 특수부대, 잠수부대들이 있고 또 치누크 헬기도 전화 한 통이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도 더 큰 배도 있고 그리고 해군이 과거에 그 해양 구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죠. 내가 물어볼게요. 93년 서해 페리오 사건에서 해군이 구조 작업에 투입돼서 292명 사상자 전원 인양한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잖아요. 예. 99년 북한 밤 장수전 인양 작전 수행하면서 순수 국내 포화 잠수 기술로 해저 150m 선체를 인양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 우리 해군의 실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2008년 제주 해경정 구조에서 포화 잠수 기법을 이용해서 수심 80m의 해경정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다 구조했다. 맞죠? 예. 천안함도 다 올렸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 해군은 해경이 보유하지 못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 정신이라면은 컨트롤 타워였던 김장수 실장이 당시에 이것은 해경만으로 안 된다. 해군도 투입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은 김장수 실장이 했어야 되고 그걸 대통령한테 승인을 이끌어냈어야 됐어요. 대통령한테 해군도 투입할까요? 충분히 해경보다 더 큰 역량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군이 투입한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어요? 아니죠. 대통령이 거부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해군이 투입 안 됐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해군 참모총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원래가 아닙니다. 잠깐만 들어보시죠. 통행함 자체가 최초에 진수할 때부터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생겼던 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통행함이 지금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이게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다소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구나. 통행함을 투입해야 한다, 무슨 함을 투입해야 한다 말은 대통령께는 보고를 안 드리죠. 왜 해군 투입한다는 건 보고를 드렸죠. 아니요. 대통령님도 다 아시고 해군은 당연히 투입되는 것이고 그게 포괄적 안보라는 방금의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포괄적 안보는 군의 역할이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고 재해랄지 재난이랄지 산불이랄지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지원 임무를 해준다고 해서 군에서 사용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적에는 당연히 해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아니요. 많이 투입됐죠. 네, 수고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님 차례입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월 김한정 의원입니다. 김영재 정인. 네. 오전 답변에서 대통령을 처음 청와대에서 만난 것이 2014년 2월경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관저로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했죠. 네네. 그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연락이 왔는데요. 왜 보자고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네, 최순실도 왔고 그 전에 네. 2013년 4월 달에 네. 이병석 원장님께서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대통령 주치 시절에 이명석 주치의께서 소개해줬다. 이 최순실을 소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를 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최순실 씨한테도 기통을 받았겠네요.
예, 그런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거는. 그런데 아까 증인은 최순실하고 최보정하고 동인인지는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최보정으로 저희가 그 진료를 계속 보고 그렇게 얘기했기 그리고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정윤의 문건이 나가지고 최순실 이름이 나오자 네. 알게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알아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개명했다고 그래서 계속 최보정인 줄 알았습니다. 아,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네네네. 아, 당신이 최순실이었냐?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최순실이라는 분의 존재가 와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네네. 눈치를 못 챘다? 네, 뭐 그냥. 예? 네. 본인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조금 뭐 이병석 원장님이 소개시켜 줄 때, 네. 근데 뭐 그분이 이렇게 뭐 권력을 갖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뭐 자, 그냥 박근혜 조그만 집사 대통령과 정도.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이라는 게 언제 처음입니까? 처음에 진료를 그 수술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 왔을 때 그 문건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문건이 나왔는 거는요, 2014년 11월입니다. 한참 됩니다. 네, 한 청와대 1년, 들어간 거란 뒤에. 1년 정도. 그럼요. 근데 그 뭐지? 자, 정의는 네. 자꾸 뭔가를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렇게, 예? 130차례 이상 진료를 했고,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분은 사실상, 예? 배경으로 깔고 댕긴 분인데, 그 그걸 당시에는 그분을 몰랐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여러 가지를 많이 숨기고 있어서 아마 그냥 뭐 확실히 그런 관계는 잘 자, 몰랐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청와대 들어갈 때 정호성 비서관한테 연락받았습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정호성 게 아니기 비서관은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청와대 들어갔을 때도 만나지 않았어요? 네, 제1부속실장인데.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을 만난 기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관제에 여러 번 방문을 했고, 해외 순방 때 댕겼고, 같이 댕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인이 만든 화장품도 쓰고, 또 봉합실도 좀 이렇게 도와주라고 청와대 경제수석한테까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화를 조은동 수석님이나 그런 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거는 저는 조원덕 수석하고 봉합실 해외 비즈니스 문제 가지고 협의를 좀 했었잖아요. 안종무 수석이 도와주고. 아니 처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예. 저한테 이제 의료 시장하고 좋은 기술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조원덕 수석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그거 알고 네, 있잖아요. 그렇게 예. 저희는 전화를 받아서 예. 근데 처음에는 근데 좀 협조가 잘 안 됐어요. 공무원이 온 줄 알았더니 이현주 씨라는 분이 와서 예.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한 40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제가 뭐 만나거나 뭐 중동에 대해서 부탁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JTC 보고 허위 제보를 갖고 저는 사실 허위 제보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 침례교회라는 데 다닌 적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상당히 그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증인은 부인을 대동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만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화장품 사업, 네. 그다음에 봉합실 네. 회사 대표를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진료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도 상의를 했죠. 소개를 했죠. 자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에 뭐 대해서. 물어보시면 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보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 대해서 그 많이 실에 알고 대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안면 리프팅 봉합술의 실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히 알고 당사자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걸 직접 불러서 물어봤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저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누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우리 김영재 증인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좋은 보고를 상세하게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왜냐면은 처음에 이병석 원장이 저희 실도 세브란스 했고 그래서 이병석 주치의께서 방금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예, 김영재 설명을 증인의 드렸지 말씀 않나 들었죠? 네. 그 말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전달한 적 있습니까? 김영재 실에 대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최순실 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최순실 씨가 좀 도와주라 예.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그때 몰랐고요. 저에게 혹시 뭐 이렇게 피부미용이나 이렇게 안면 성형 같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 김영재 씨의 주치였던 교수가 있는데 그분한테 그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뭐 그런 걸 한다길래 그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그래서 있습니다. 김영재를 추천한 사람은 일단은 우리 이 주치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래 교수가 아니고 외래 진료 의사입니다. 네.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래 진료 의사로요. 외래 진료 의사로는 원래 추천은 강남센터 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센터에는 성형외과가 없기 때문에 원장이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지상에서도 나왔듯이 중국의 최고위층이 오기로 했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먼저 하시고 바로 이어서 성형수술 리프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재 원장 씨를 어떻게 알고 거기 지명해가지고 저 김영재 원장한테 시술을 받기를 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소속이 안 된 사람이 시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 기록이나 여러 가지 조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그런 직책이 뭐냐 하는 걸 찾아봤을 때 외래 진료 의사 후 5년 이상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 가능한 외래 진료 의사로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네. 확실한 그 증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활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몸단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외 일정이 없으면 그냥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무용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가에 맞게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바로 출동 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세월호 터질 때도 나중에서야 미용사를 불렀고 북핵 실험이 있었는데도 총리는 30분 만에 소집하는데 대통령은 3시간 만에 소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또 머리나 몸단장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전 의무실장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대통령한테 매일 혈압이나 체온 같은 걸 재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 통영함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방위사업청 해군참모총장 황기철이 당시에 세월호 구조지원본부장이었어요. 그잖아요, 맞죠? 해군 측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 아닙니까? 해군 측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서 참모총장을 출동하라고 했어요. 그죠?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다 구해라. 샅샅이 수색해서 다 구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 지원본부장을 임명을 했고 황기철 총장은 이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우겠다 해서 이 통영함 출동을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명령을 해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했는데 이걸 못 가게 막은 게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지시였어요? 그런 지시 일치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영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를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한테 그때 보고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께 보고할 감도 아니고요. 병원실 국정조사 거부를 보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다른 몇 분 간부들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금 분통이 터진다. 그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 보안상 이유로 국정조사 거부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강남 아줌마에 불과한 최순실이 관저 등 청와대를 휘젓고 다녔는데 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느냐?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에 출몰하는 오소리가 몇 마리인지도 다 체크한다. 그런데 최순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전직 경호원 출신들로 치욕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 제가 질의한 것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럼 보통 몇 시에 했습니까? 뭐 부르실 때 같습니다. 예? 부르실 때 같습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아니 체온이나 혈압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활동하기 전에 잰 혈압이나 체온이랑 오후에 몸 활동을 많이 하고 혈압이나 체온이랑 그 두 개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변화하는 병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주 그러면 체크해서 고정적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체크하지 별로 않았다 이 없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오지 마라 그랬겠죠. 매일매일 와도 매일매일 불편하니까 몸 단장도 안 하고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그 김장주 실장, 김장주 증인님 아까 보니까 10시 30분에 그 4차 핵실험 때 NSC 상임위는 12시에 있었어요.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잖아요.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1시 반 회의에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상임위 회의 참석자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자 거의 똑같잖아요. 그 NSC 상임위원회에 들어간 인원은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준비는 상임위 하면 다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3시간 반이나 걸려서 그죠? 3시간이나 걸려서 회의 나온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상임위는 바로 1시간 반 뒤에 소집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통령만 오면 내용적으로는 NSC 회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30분마다 NSC 회의를 주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영함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그거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안보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아니 누가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아니, 없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예. 통영함이 출동하는 거를 10시, 11시에 예. 긴급 지원 지시를 했고, 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출동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